보시면 제가 타고 온 DP 모델, 좌측편에 보시면 6월달에 저한테 출고를 해주신 740D 엠팩 차량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이번에 이제 740D를 결정하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전반적인 승차감, 주행 성능, 편의 시설 거의 99%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 1%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BMW 소비자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740i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라는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6월달에 출고한 740D 엠팩 이제 한 달 사용 후기를 유튜브 촬영을 협조를 해주시고 싶다고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M스포츠랑 DP, 가솔린이랑 디젤 해가지고 조금 비교 영상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을 걸쳐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 도착을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 제가 타고 온 DP 모델, 좌측편에 보시면 6월달에 저한테 출고를 해주신 740D 엠팩 차량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는 이렇게 약간 조금 둥근 형태로 일자로 쭉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엠팩 블랙, 화이트, 이제 뭐 투톤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톤 같은 투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날렵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엠팩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DP랑 M스포츠랑은 이런 이제 부분이 차이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휠 디자인, 스포크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엠팩이든 DP든 동일하게 이제 D컷 핸들이 들어가는데, DP는 조금 더 엠팩보다 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잡았을 때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은 엠팩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밖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디젤,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솔린, 얘가 디젤, 얘가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소음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음 차이가 거의 없고, 둘 다 동일하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구매해 주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지금 타고 온 DP도 대표님이 뽑으신 엠팩도 오토매틱 도어는 지금 반도체 이슈로 빠졌고요. 들리는 말로는 3분기 이내로 옵션이 회복된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 역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DC가 좋아졌다가 낮아졌다, 좋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있지만, 디젤은 현재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 워낙 소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지금 재고가 색깔별로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뭐 비교 시승 같은 거 원하시면 해드릴 수도 있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모실 수 있도록 한번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주행을 한 저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아우디를 한 3대 정도 타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BMW 이번에 처음 브랜드 오셨는데, 한 달 정도 디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는 가솔린을 사려고 하다가 4륜이 또 안 되고, 740D가 4륜이 되고 맞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메리트가 있다 생각했고요. 사실은 이제 플러그인도 검토를 했는데, 그쵸. X5 신형을 사려고도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740D를 결정하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전반적인 승차감, 주행 성능, 편의 시설 거의 99%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 1%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이전에 탔던 아우디는 주행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 그걸 그대로 이어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매번 탈 때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 단점 외에는 특별한 단점이 없는 거의 완벽한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어제 의정부에 한 2시간 걸려서 경기도 화성에서 왕복을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여기서 주유를 가득 채우고 갈 수 있는 거리가 9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1100km를 갈 수 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냥 시내 막히는 구간에서도 한 15 정도 나왔던 걸로 계산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18 이상은 무조건 찍을 것 같고, 60km에서부터 100km, 110km까지는 연비가 상당히 훌륭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제 디젤에 대한. 소음에 대한 아마 그쵸.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네. 저도 A6 50 TDI를 탔기 때문에 3.0 디젤 엔진의 경험을 좀 해본 걸로는 보통 디젤은 다 소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740D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가솔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밖에서 나는 소음조차도 가솔린하고 비슷한 소음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여러 가지 설치해 주신 실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멜로디 선블라인드. 드라이브 닫았어요. 네. 닫았는데 나는 보이죠. 선블라인드를 쳐도 보이고 시어터 스크린을 내려도 보이고. 선블라인드 닫았잖아요. 네. D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설치한 아, 이거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회사 제품이 조금 이 모니터가 좀 흐릿한 부분이 있어서 하인뷰 거를 내가 써보진 않았는데 광고상으로는 그게 더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이나비. 이건 아이나비 신형인데 둘 다 QHD거든요. 조금 제 이 디스플레이가 좀 어두운 게 좀 단점이에요. 아. 자, 그리고 얘가 라우터 무선 와이파이를 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랑 뒤에 시어터 스크린의 동글이랑 무선으로 잡아. 내비대로 보고 네. 시어터 스크린은 크롬캐스트가 잡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별개 와이파이만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리는 차에서는 하나를 설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쪽이 우선이 되겠지. 저건 저거대로 이제 가는 거고. 사운드. 만들었다. 그랬어? 이야기했지?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얘기야. 그래? 엄마랑 아빠랑 죽은 거 같은데. 태풍 제6호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날짜랑 비슷하게 맞아. 현재 오키나와는 초속 25m 이상 비율이 태풍의 지원이 되고. 폭풍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에 원래 순수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려고 하면 휴대폰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휴대폰이 발열이 심하고 왠지 모르게 막 먹통구리가 되고 터치도 안 먹고 막 이런 그렇죠. 현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며칠 써보고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 A200을 사서 라우터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틀란 맵도 거기다 심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쓰는 거고 또 휴대폰도 저쪽 안에다가 충전하면 좋은데 그 완충전이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야성도 안 좋고 해서 별도 거치대를 저렇게 자석으로 맥세이브 거치대를 쓴 거죠. 네. 이렇게 쓰고 이쪽에 이제 크롬캐스트를 사서 이제 얘도 핫스팟을 연결해야 되는데 네. 그냥 쓰려고 그러면 그죠. 아니면 일반 이심을 크롬. 사든지. 네, 맞습니다. 이 이심 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심도 필요 없고 핫스팟도 필요 없는 저 와이파이를 잡은 거죠. 그럼 내 차는 와이파이가 되는 공유가 있는 차죠. 네, 그죠. 기기 때문에. 다른 아동들이 탔을 때 뭐 데이터가 부족한 애들도 저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계기판에 보면 이제 내가 연료 가득 넣고 14.2가 나온 거예요. 연비가. 이게 이제 의정부 갔다 온 거거든요. 막히는 구간은. 진짜 연비가 지금은 거의 1000km를 시내 주행으로 뛸 수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 가면 120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거 사기 전에 S400D를 봤어요. 또 견적을 내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리오 X를 넣으면 1억 한 8천 돈 되더라고요. 할인을 받아도 싸게 사야 1억 6천. 그런데 얘는 좀 더 많이 저렴하게 샀죠. 가격적인 측면도 또 실내 공간도 S400D는 쇼바디라 그죠. 이렇게 안 나와요. 뒷좌석이 이렇게 광활하지가 않습니다. 리어 X를 또 넣고 하얀색 추구하려고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고. 디젤이 더 조용한 거 같죠. 이게 디젤이었어? 그래.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와 대박. 덜덜거리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저 되게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디젤 사는 게 확실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연비가 1.5여 차이가 나니까. 되게 말다이브리드라서 충분히 메리트 있죠. 가솔린하고 리터당 기름값도 200원 싸고. 그죠.
경기도 시내에서 정숙주행하고 14면 진짜 엄청난 거. 그냥 그 어디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네. 10km에 놓고 가면 그냥 18 찍어. 와 대박. 계속 그렇게 가. 여기서 유튜브 보고 싶으면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설계가 되지 못한 문제점들 첫 번째로 잘못된 20년 이후에는 근데 운전하시면서 심심하진 않으시겠다. 그죠? 이거 틀고 내비 틀고 둘 다 연동이 돼요. 그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했다. 와 실제로 이 글창이 어디서 많은 돈을 들어갔고 김남도 휴대폰만 나왔는데. 소모됐거나 현재 소모하고 있는 포인트였다. 최수영 평론가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내리시죠. 여기 아유,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님과 이제 촬영이 끝나고 대표님 고객님 오셔가지고 인사는 따로 못하고 저희도 급하게 서울로 지금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아직 시승차라든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고요. 무더운 여름에도 솔직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번 해보자 같이, 그리고 꾸준하게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영업사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거기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꿀팁을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는 지금 740i 모델을 타고 있고 대표님 차는 740D였는데 아까도 뭐 소음적인 부분이 영상에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또 디젤 차량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대표님 옆에서 탑승을 해보니까 들리는 소음적인 부분이 과연 이게 디젤인가, 물론 3,000km밖에 안 타서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드는 모델이고요. 일단 디젤 가솔린의 가장 큰 차이는 4륜이냐 후륜이냐, 그 차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가격적인 차이는 어떻게 돼요? 디젤은 일단 1억 6천 정도 스타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솔린은 1억 7천 정도 스타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1,000만 원 차이에서 디젤은 이제 이규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라고 앞좌석 조수석 라인이 쭉 앞으로 당기는 기능이 디젤은 빠져 있습니다. 디젤은 빠져 있고 오너 드리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젤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연비도 14? 시내 주행이 14 정도면 진짜 실차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 주행일 때는 진짜 18 이상 또 나올 것 같다라는 디젤 특유의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출고를 몇 대를 하신 거예요 7 시리즈? 7 시리즈 작년이 정확히 이제 17대 정도 출고를 했고요. 그 중에 신형 지금 타고 있는 7 시리즈가 12월 달부터 첫 판매가 들어가면서 이제 2대 정도 했고, 올해는 7 시리즈가 6대 정도로 신형은 한 8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그 25대를 판매하신 비결이 뭔가요? 비결, 솔직히 영업사원 이렇게 판매사원 중에 말 못하는 직원 많이 없고요. 하나 전화 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고 있지 않는 한 5초 안에 전화 받겠습니다. 네, 이종희 팀장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좋은 모습 뵙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